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여당과 정부가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며 수능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돌연 사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절하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실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핵 폐수라고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수산업계 피해를 불러온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오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감을 듣고 민주당 일부 의원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습니다. 경제, 군사 분야 등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관계에 극적 반전이 기대되지만 반도체 규제와 대만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불볕더위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본격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밤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동포들을 만나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동포 160여 명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동포들에게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순방의 핵심은 오늘 밤 열리는 엑스포 경쟁국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전 세계 K-팝 확산에 앞장선 가수 싸이가 첫 연사를 맡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은 영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서는 윤 대통령은 엑스포 참여국 간 연대의 흐름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키워드 몇 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그다음에 약속, 그다음에 보답, 그리고 연대. 윤 대통령은 PT 참석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안보와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는 수능에 내지 말라는 이른바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는데 정부 여당이 실행에 나섰습니다.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빼기로 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영 기자입니다. 당정이 올해 수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빼기로 결정한 데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을 치르게 하겠다는 건데 오는 9월에 치러질 모의고사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며 결국 사교육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정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출제 기법을 고도하겠다고 언급할 뿐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쉬운 수능, 즉 물수능 논란까지 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당정은 또 지난 정부에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에 나섰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 내일 학교교육 경쟁 재고 방안을,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후속 조치 속에서 이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장이 6월 모의평가의 책임을 지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장의 의문과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삼은 6월 모의평가 시험지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게 하라는 지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국장이 경질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선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평가원 감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만큼 하루빨리 물러나는 게 올해 수능 준비에 도움될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느냐를 대통령의 지시가 충실히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다는 거니까 감사가 얼만큼 진행될지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 때 선임된 이 원장은 사임 결정을 놓고 외부 압력이나 언질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여당이 총동원돼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 파장을 수습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라든가 전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지 당장 킬러 문항 없애라. 너무 좀 지역적인 게 아닌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래버리면 대혼란이 오니까. 구체적으로 6월 모의평가에 어느 문항이 문제된 건지 교육부가 함구하는 가운데 이달 28일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피해 부모는 더 강한 징계를 원한다며 오열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권경의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내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5종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1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굉장한 중징계를 내리는 용단을 내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만족스럽게 어려운 결과가 아닐까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고 박종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학교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나 나오지 않아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징계 결과를 들은 이 씨는 5년 제명도 못 해내면서 오열했습니다.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몸이 안 좋아서 재판에 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 변호사는 30일 뒤 변호사 자격이 멈춥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건데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적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정리하고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소환한다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정치외교, 안전을 포기한 오포 정권이라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모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정의당 역시 만시지탄이라며 방탄정당의 오명을 싣고 혁신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는 오늘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권 포기 발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은 얘기라면서도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도 현재 영장이 청구된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당 발언에 대해 사법 시스템에 따르겠다는 말은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검찰 반응도 마찬가지.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떤 계기로 언급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앙지검 관계자도 영장을 청구한 것도 없고 당장 계획도 없어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백현동, 정자동 개발 의혹 등이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최근 민간업자 등을 구속하며 성남시의 배임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고 정자동 의혹에서 검찰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남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당내 강경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구설에까지 올랐던 황보승희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은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공천 대가성으로 4,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최근 불륜설과 함께 내연남의 관용차, 사무실 경비 사적 이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황보 의원은 과거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이혼한 남편의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거취를 고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보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황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는 탈당으로 중단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주말과 어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폭염의 몸살을 앓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를 식힙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는 여의도 공원의 바닥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꽁꽁한 얼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시간이 11분 정도 흘렀습니다. 땅에 있던 얼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컵에 담아뒀던 얼음은 절반 정도가 물로 변했습니다.
광장시장 내부는 폭염과 내부 열기까지 더해져 후끈거렸습니다. 불판의 온도는 160도를 넘어갑니다. 더위가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옆에 가게도 오늘 나오는 가게인데 쉬잖아요. 생선 가게. 주말부터 이어진 더위에 뜨거운 공기가 축적된 데다 맑은 날씨로 햇살이 강해져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동풍이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와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는 팬 현상으로 서울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20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지지만 이후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 최고 7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5도, 대전은 21.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성과를 비정상의 정상화라 규정하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3대 국회 개혁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된 가운데 혁신기구가 오늘 오전 11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위원이 소개되고 비공개 회의 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에 대한 발인이 오늘 오전에 치러집니다. 주 교수의 장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82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폐원 여부가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교직원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문을 닫으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초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일 한 개의 질문을 던지는 공개 브리핑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1일 브리핑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과 먹거리가 결합된 문제인 만큼 내년 총선까지 이슈를 끌고 간다는 심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핵 폐수 언급을 문제 삼으며 괴담 정치를 그만두라고 맞섰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또 광우병 파동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자력 전문가를 불러 특강을 하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려는 일본이 원전을 일반인들에게 견학 코스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던 원전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방사능 관리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국가 간의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문이 미중 양국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과 친강 부장, 왕이 위원과의 연쇄 회담에 대해서도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王毅主任和秦刚国务委员和你我知道进行了长时间的会谈，这个总体上呢，这个双方谈的是坦诚深入的。 그제 친강 외교부장과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담을 했던 블링컨 장관은 어제는 왕이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중단을 요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미국은 협력이냐 충돌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은 통제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까지 만나면서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건설적인 대화는 좋은 진전이라며 블링컨 장관이 귀국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세히 브리핑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Secretary Blinken's overarching message wa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s across the full range of issues to 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특히 백악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president's looking to do that sometimes down the road. I just don't have anything specific or any timeline to zero in on for you all today. 시 주석을 만난 블링컨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위조 여권이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해 권 대표는 당분간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아시아나 항공 탑승객이 착륙 도중 비상구를 연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세부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탑승구를 열려고 한 건데요.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한 승무원이 제압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승객 서너 명이 통로에 서서 앞 좌석 쪽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한 여객기에서 20대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피운 직후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이 승객은 출발 1시간쯤 뒤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승무원은 승객을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가장 앞좌석으로 옮긴 뒤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승객이 승무원에게 욕설을 시작하면서 기체 탑승구를 열기 위해 접근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승무원은 제압에 나섰고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 4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왔습니다. 자꾸 문 쪽으로 다가가고 막 문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압 조치를 한 거죠. 이후 포승줄 등으로 결박된 난동 승객은 착륙 후 곧장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지난달 213m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와 달리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로 잠금 장치가 있었고 3만 피트 이상에서 비행 중이었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비행기 문을 열 수가 없는 고도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승객 183명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지만 상황을 목격한 일부 승객은 크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해당 승객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배를 조종하는 선장도 없이 홀로 바다를 질주하는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대원이 망설임 없이 달리는 배에 뛰어내려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급 작은 어선이 파도를 넘으며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만 바다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해경 구조함이 나홀로 질주 중인 어선에 접근합니다. 전복 등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배를 막지도 못하는 상황. 배를 어떻게 세울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한 해경대원이 구조함에서 달리는 배 위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나 엔진을 정지합니다. 당시 어선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 중이었습니다. 만약 배를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먼 바다로 가다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서 멈춰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4시 20분쯤 강릉시 사천면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한 어선의 선장이 물에 빠졌는데 충돌한 다른 배 선장이 급한 대로 사람만 구해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켜져 있던 다른 사고 어선은 50분 동안 20km 가까이 홀로 내달린 겁니다. 젊은 해경대원의 용기가 망망대해로 사라질 뻔한 어선을 구했고 2차 사고도 막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을 빚었던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간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엑소 3인에게 이중계약 체결을 유도한 제3의 외부 세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SM의 오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은 불투명한 정산과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SM 측은 외부 세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멤버 백현은 합의 후 팬들에게 힘들게 해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뭉친 그룹 엑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남성의 기지로 진화됐습니다. 알고 보니 현직 소방관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의왕시 청계 3터널, 주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며 터널 안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이때 한 남성이 터널 내부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내 호스를 운전자에게 건넨 뒤 또 다른 호스를 꺼내 불길을 진화합니다. 발빠른 대처로 두 불은 3분 만에 꺼졌고 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불길도 완전히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
남양주 소방서 소속 박호정 소방관이었습니다. 쉬는 날 집에 가다가 화재를 보고 진압을 한 건데 박 소방관은 화재 현장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았네요. 40도가 넘으며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멕시코에선 한 할아버지가 개를 업고 다녀 화제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에서 목격된 할아버지의 모습. 밧줄로 엮은 띠로 개를 업고 걷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청년이 개를 업고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내 친구 반려견이 걸으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개를 업은 채 걷고 있었는데 특히 폭염에는 꼭 업고 다닌다는데요. 청년이 SNS에 공유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탄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파업에 가담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죠. 이 판결에 대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대법원이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공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4명에게 배상금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각각의 파업 가담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판결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비슷하다며 법원이 노동자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도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기본 법리도 모른다,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대법원은 판결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란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성급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정치권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아버지의 날인 18일까지 주말 3일 동안 미국 10여 곳에서 총격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았던 아버지의 날 연휴에 총격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3일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브라질 인디오 원주민들이 상파울루 대로에 섰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아마존 밀림 파괴가 심각한 가운데 원주민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 시위 현장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파울리스타 대로. 흰 무리의 사람들이 일제히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구 모형 주변을 돌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마냥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외치는 중인데요. 대서양 숲을 구하라. 바로 이들이 든 문구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 PL 490 반대 시위에 나선 원주민과 활동가들인데요. 규제 완화로 이미 아마존 밀림 파괴는 심각한 상황. 원주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숲을 보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땅덩이가 큰 만큼 자연재해 역시 한번 찾아오면 그 스케일이 남다른 미국인데요. 나만 아는 게 없었을 것 같은 처참한 폭풍우의 현장. 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소녀가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어야 할 트램펄린. 이동식 주택의 벽에 끼인 채 옆으로 서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미시시피를 휩쓸고 간 거센 폭풍우의 흔적인데요. 안에 누가 있었다면 참변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소란 속에 살아남은 소녀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 방의 주인은 11살 맥켄지. 사고 당시 작은 구멍에 들어가 있던 소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먹이는 그녀의 가족.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곰. 덩치도 꽤 커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곰도 딱히 원해서 매달린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수요일 미국 콜로라도입니다. 2층 창문에 매달린 털짐승. 원숭이도 아닌 곰인데요. 야등바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제법 위태로워 보이죠. 어쩌다 저기까지 올라간 걸까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은지 연신 아래를 보는데 역시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1층 창문을 통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가에 자주 출몰하는 곰. 자칫 사람도 곰도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바탕 큰 웃음을 준 유쾌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자 수가 어제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오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데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11곳의 은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전남 신안 지역 농협이 천일염 판매와 배송을 다음 주부터 재개합니다. 올해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줄고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주문량이 늘자 신안 농협의 천일염은 지난 6일부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생산량이 평균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천일염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됐던 인구정책을 연결시켜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획단은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과 추진 과제를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라면이나 김밥, 자장면 등 서민식품과 외식 물가는 지난 5년 동안 40%나 올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동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분식집. 라면 한 그릇이 4,500원을 넘고 김밥은 한 줄에 5,000원에 육박합니다. 간단히 점심 한 끼 하려 해도 좋기 10,000원은 듭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차라리 이 가격이면 다른 걸 먹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둔화했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7% 언저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은 5년 새 46%나 올랐고 자장면과 칼국수, 김치찌개 값도 30%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외식 물가 탓에 근원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 7월에 2%대로 내려갔다가 연말에 다시 3%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면 당연히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총재는 또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며 기존 전망대로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이 나홀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100엔당 원화 가격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부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 수십억 원을 받는다.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축구의 신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리에 맺은 계약 내용입니다. 인권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이 사우디가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해 이미지 세탁에 나서는 걸까요? 장동건 기자입니다. 사우디 홍해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푸른 숲길을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사우디의 역사를 간직한 디리야 유적지를 거닙니다.
메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들 사진에는 사우디 관광청 브랜드 비지트 사우디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사우디를 관광하며 홍보 게시물을 올린 건데 이를 대가로 거액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는 사우디 관광청과 매년 최소 한 번, 닷새 이상의 가족여행을 사우디로 가야 한다는 의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비는 전액 사우디에서 지급하는데 메시는 오히려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SNS에 사우디 홍보 게시물을 1년에 10회 올리거나 연례 관광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면 각각 26억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20억 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메시가 지난달 훈련에 불참하면서까지 사우디를 방문했던 이유가 이 비밀 계약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보대사가 된 메시가 사우디 방문을 취소했을 때는 관광부 장관에게 가카라는 극존칭을 쓴 사과 편지를 보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호날두와 벤제마 등 축구 스타들을 자국 리그로 데려가고 자동차 경주와 골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엘살바도르와의 축구 평가전에선 주장 손흥민 선수가 후반 출전을 준비합니다. 손흥민이 이번엔 클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몸을 풉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페루전에 나서지 못한 손흥민은 이번 엘살바도르전에는 후반 출격을 준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100%가 아니라고 했지만 손흥민은 훈련에 큰 지장은 없었다며 강한 출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참석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저도 대표팀을 위해서 언제나 경기를 뛰고 싶고 특히 부임 후 석 달 동안 1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번에는 꼭 첫 승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아직 첫 승을 못 거두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또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경기 일본에 0대6으로 대패한 엘살바도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방심하지 않겠다며 꼭 이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9월 해외 원정을 떠나기 전 팬들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선물하고 싶다는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도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MBN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양성평등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제54주년 기념식을 열고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양성평등 단체상에 MBN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 최고 7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역은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7도, 창원은 23.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